병호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양인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살은 고집과 단호함을 가진 기운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병호일주 일지오화는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화의 지장간 안에는 병화 비견, 정화 겁재, 기토 상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남들 앞에 주목받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존재 자체로도 이미 강한 기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한 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 많은 대중을 상대할 때 기운의 균형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만을 상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기세를 누르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병호일주 본인이 아무리 솔직하게 상대방을 대하려 해도 그 솔직함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호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화역마살은 일간 병화에게 비견이 됩니다. 비견의 기운이 역마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견의 기운이 역마살로 작용하면 자신의 기운을 소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순수한 여행 등을 자주 하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견의 기운은 독립심과 주체성에 해당하는 기운인 만큼 외부적 이유나 수동적 이유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신설의 관점에서 일지오화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망신살이 되고 일지오화는 장성살이 됩니다. 망신살의 어감 자체는 부정적 느낌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망신이라는 것은 공개적 주목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은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도 무관심으로 끝나거나 작은 문제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사람의 경우는 공개적 망신이 되고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망신을 제대로 당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위치에 올라 있거나 오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의미하며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평소에 눌려 있거나 잠재되어 있던 병호일주라면 새롭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알리게 될 때 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가락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기에 망신살의 작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성을 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망신의 기운이 자신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망신 그 자체가 두려워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건 없습니다. 물론 망신살이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건록과 비교되는 면이 있는 만큼 무모한 돌파보다는 노련하고 유연하며 완숙미 있게 대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 병호일주의 사주 전체의 기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망신살의 기운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이미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거기에서 오버를 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주 전체 기운이 약한 병호일주라면 주변의 시기나 질투, 비난 등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돌파해 가는 게 좋지만 사주 전체 기운이 이미 강한 병호일주라면 오히려 앞서 자신을 낮추고 주변의 견제 등에 대해서 적당히 피하거나 수용하면서 부정적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호일주 일지오화는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제왕이 됩니다. 제왕은 일간의 기운 흐름이 절정에 오르도록 하는 기운이 됩니다. 더불어 위에 언급한 양인살도 바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기에 일간 병화의 화기운이 가장 정점에 이른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강한 존재감과 더불어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 있는 만큼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 마음 흐름에 따라 강하게 이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강하게 이타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점에 오른 기운은 주변으로 동등한 기운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고독감과 고립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병호일주는 그 화려함에 비해서 속은 공허해질 수 있고 자신을 온전히 품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외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누군가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베풀어도 다 돌려받지 못하는 면도 크고 상대방이 온전히 감사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에 병호일주는 항시 관계에서나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편 또 기분이 다운됐다가도 다시금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일주가 병호일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호일주에게 을사년에는 건록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건록은 일간의 기운 흐름이 최고조로 강해지는 제왕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향한 목표의식이 남아있으면서 정점에 올랐을 때만큼의 견제는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인생의 완성미가 차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행함에 있어 유연함이 있고 주변의 시시콜콜한 시기나 질투 등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부정적 상황에서도 강하게 충돌하기보다 부드럽게 업어치기 하듯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호일주의 제왕의 기운이 을사년에 건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능력 있는 신하가 함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운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더 거칠 것 없는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병호일주는 을사년에 자신의 강하게 차오른 기세를 적당히 누그러뜨리고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곁에 두면 좋습니다. 또한 본인에게는 사소한 말이어도 상대방에게는 큰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사적인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어떤 일이 선봉이 되기보다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느낌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운 흐름의 속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